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수자가 다분히 의도적이다. 그러니까 법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담보를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은행에서도 선순위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줬을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아파트에 담보 돈을 빌리고 그걸 갚지 않아서 경매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실 흔하지는 않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오늘은 임대차 보호법상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아마도 기사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매도자께서 집을 매매하는데 임차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했다가 전세 보증금을 2억 원 물어주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은 자동 승계된다고 알고 계시죠. 매도자가 매도를 할 경우에 매수자에게 임대차 보호법상 자동 승계가 되는 것으로, 임대차는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이 경우는 조금 특이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매도인께서 임차인에게 다 알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매도 시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전세 끼고 집 팔았다가 2억 날린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전세 보증금입니다. 이 전세 보증금을 매도인이 물어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전세 끼고 팔았다 날린 보증금 2억 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A씨가 2018년 11월에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에 체결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 5월에 이 아파트를 C씨에게 매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A씨가 C에게 이제 매도인이시고 매수인이신 거죠.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이때 기존에 계약했던 이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은 C씨가 인수해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을 하고, 나머지인 8천만 원만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매도 금액이 2억 8천이었는데 여기서 전세금이 2억 원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인수를 해서 매도가 되기 때문에 전세금 2억은 매수자가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의무가 발생을 하면서, 이 차액만큼, 이 8천만 원만 매도자가 받고 매수인에게 양도를 한 거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집을 양도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C씨가 공단에 내줄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아마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도 있지만 바로 다이렉트로 은행이나 공단에 갚아야 되는 돈도 있거든요, 임대인께서. 근데 이거를 2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자 C씨가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돌려주지 않고 앞에 근저당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 경우는 좀 약간 의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법적인 허점을 잘 알고 있는 매수자가 약간 의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증금 2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그걸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후에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산 거죠. 보증금을 끼고. 근데 하필 임차인이 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불가능하죠. 주민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제3자에게 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경매에서 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배당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등을 말하는데, 법인 같은 이런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해야 합니다. 이 전입신고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주민등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마치고
적법하게 점유를 하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선 면제권이라는 것을 갖추려면 확정일자를 추가적으로 받으면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3자에게 내 임차권을 보호받기 위한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법인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인은 전입신고를 해놓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보통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하거나, 법인의 이름으로 전세권을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직원, 그러니까 임원이 아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들이, 회사의 직원들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보호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직원들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점유 플러스 전입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전세권 설정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그런 사전 수단을 마련해 놓는데, 이 법인은 왜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보통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법인은 거의 대부분 전세권을 많이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직원들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직원의 전입신고가 들어갔다가 또 바뀌고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아예 전세권을 설정해서 선순위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법인이 전세권 설정도 그렇다고 직원이 임대차 전입신고를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임대차 그 매매가 체결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임대차 보호법상 보면요, 사실 반드시 매매 시 임차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매수자가 일체의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라고 민법상 그렇게 보시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안 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은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 보시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입법 취지에 비추어서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에서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양도인에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진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임차인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집이 매매가 됐고, 매수인이 그것을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기존의 임대인이었던 매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법원 판례가 모든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판결에 독립적인 것이기는 하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선례가 되는 이 판례가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것도 전세 끼고 팔았다가 보증금을 2억 원을 날리신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대인분들께서, 그리고 매도하실 때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께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고, 게다가 전세권까지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매도를 하실 때 내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서, 그래서 법인이 들어올 때 전세권 설정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신데, 오히려 전세권을 설정하고 들어오는 것이 나중에 집을 매도를 하실 때 임차인에게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매도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세권으로 선순위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개인 임차인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월세가 밀리지 않고 잘 내는 경향이 더 많고요.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는 목돈을 묶어 놓는 거기 때문에 사실 법인이라고 해서 임차인이 법인이라고 해서 분리할 것은 없지만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입이 안 되는 법인을 전세권을 설정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임대인 측에서도 나중에 매도를 할 때 그게 더욱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임원은 안 됩니다. 이거는 정직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요. 네, 임시직입니다.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은 안 돼요. 그래서 대표이사 그리고 이사급, 그래서 임원은 전입신고를 한다 해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요. 그 이하 고용된 정규직으로 고용된 임원급들은 계약직이잖아요. 근데 정규직으로 고용된 정직원들이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법인의 명의로 전세권을 반드시 설정을 해서 선순위를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수자가 다분히 의도적이다. 그러니까 법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은행에서도 선순위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줬을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아파트에 담보 돈을 빌리고 그걸 갚지 않아서 경매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실 흔하지는 않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임대차 승계 시 반드시 동의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전입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에 동의를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 그리고 매도인 입장에서 추후에 매도를 하실 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대법원 공인중개사가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는 판례가 나온 이유는요, 사실 요새 행정사와 그리고 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되게 설왕설래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 임대차와 연결된 권리금 계약서는 사실 임대차와 권리금 계약서가 따로 분리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것을 중개 행위는 아니지만 중개 행위의 일부로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개사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서 권리금 계약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수수료에 대한 것은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한 대법원도 있고, 이것은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중개사가 작성을 하더라도 권리금 계약서는 행정사가 작성을 해야 한다 해서 행정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 판시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판시가 상당히 오락가락하고, 지금 상황에서도 중개사협회 차원에서 권리금 계약을 중개사 그런 중개 행위로서 보는 그런 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을 나눠서 계약을 하기도 사실 어렵거니와, 그리고 그거를 양도받는 양수인들 입장에서도 그 임대차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는 행정사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권리금 계약서만 작성한다라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서류를 단순히 작성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발생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정사법 위반이라로 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되게 설왕설래가 많다. 근데 여기 대법원에서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것이 법적 성격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 의무가 사실행위를 하는 중개사에게,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사에게 이 법적 성격의 설명의 의무가 있느냐에 대한 것이 쟁점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률 사무이기 때문에 채무인수 관련 사항은 법률 사무이기 때문에 중개사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대법원에서 판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책임이 있다, 없다로 판시를 했고, 대법원에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는 데 있어서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지금 중개사와 행정사의 업무를 구분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법률 사무가 구분돼야 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최근 판례 경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오늘은 전세 끼고 집 팔았다 2억 원 날린 사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반드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리고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 임대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